안녕하십니까. 심리대화 LBC 소장 임철웅입니다. 나는 솔로 11기가 끝이 났어요. 좀 짧게 끝난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이런 디테일한 부분들을 캐치하기가 좀 쉽진 않았었고, 아무래도 좀 상대적으로 보여지는 부분이 적다 보니까 이게 추론해야 될 부분들이 많아서 대화 텍스트를 가지고 이분들의 이야기를 풀어나가는 게 좀 조심스러운 면이 있더라고요. 왜냐면 이게 앞뒤가 잘릴 가능성이 더 크잖아요. 편집된 부분들이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많을 테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런 맥락을 제거하고 이분들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래서 맥락이 없으면 이해하기가 좀 어려운 경우들이 있죠. 그러다가 어쩌다 보니까 이제 11기는 그냥 처음에 뭐 예측 아닌 예측을 했던 대로 그냥 그렇게 흘러가 버린 약간 그런 느낌이 좀 있어요. 그래도 11기에서 결과적으로 많은 지분을 차지했던 분들이죠. 영철하고 순자. 그 여러 장면 중에서 또 순자 씨의 식사 라이팅 후반부에는 많이 회자가 됐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식사 라이팅에 대해서만 좀 짧게 얘기를 하면 나중에 이것도 장면으로 조금 풀어볼까 하는데 결국은 수동 공격의 일환이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순자 씨가 영철 씨가 마음대로 움직이지 않는 것, 자기가 기대했던 대로 움직이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불만이 쌓였잖아요. 근데 너 왜 그래? 그렇게 행동하는 건 네가 나한테 마음이 없는 거잖아. 라고 말하기는 애매하죠. 왜냐면 사람마다 마음이 있을 때 행동과 마음이 없을 때 행동이 다르다는 걸 순자 씨도 머리로는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제가 더 자세히 얘기하겠지만 이 두 사람은 겉으로 보여주고 싶은 모습과 자기 내면의 욕망이 굉장히 많은 부분이 서로 반대되는 모습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건 좀 이따 얘기하기로 하고. 그래서 어쨌건 순자 씨는 그걸 대놓고 얘기할 수 없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여자 출연자들하고 이야기를 나눠요. 근데 여자 출연자들하고 이야기를 나누면 이건 영숙 씨도 마찬가지였는데 마음속에서 분노가 타당해지잖아요. 내가 이 사람한테 서운해. 근데 서운한 마음을 내 머리로 생각하고 이성적으로 아 그래 맞아 내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굳이 서운할 필요 없겠구나. 이게 내가 서운한 건 내가 너무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거구나. 워워 이렇게 할 수 있는 그 통찰의 시간이 혼자서 생각하면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나의 이야기를 객관적으로 들려줘서 누군가가 그걸 듣고 객관적으로 얘기를 해줄 수 있으면 내가 그런 이 사실을 제대로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겠지만 우리가 제3자한테 얘기할 때 그렇게 객관적으로 얘기를 하냐고. 보통 내가 서운한 거, 내가 내 입장에서 내 아예 1인칭으로 본 사건을 이 사람한테 설명을 하기 때문에 그 사람은 어쨌건 내 편을 들게 되죠. 나를 좋아해서가 아니라 내 관점에서 풀이된 이야기를 듣고 거기에 대한 해석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이전에 영숙님도 어땠어요? 점점 기억이 상철님한테 서운한 방향으로 가서 그 워딩이 바뀐다고요. 그런 식으로. 근데 이건 당연한 일이야. 근데 어쨌건 그러다가 결과적으로 그렇게 흘러가니 순자 씨 마음속에는 서운함이 더 커져. 내가 타당한 거야. 나의 분노가 타당한 거야. 그런데 그걸 가지고 이 사람한테 어떻게 그걸 분노를 표출할 것이냐. 아직 영철 씨를 이성적으로 이별을 고하기에는 아직은 이 사람한테 너무 내가 이 사람에 대해서 모르는 게 많고 기대감도 있는 건 사실이에요. 또 솔로나라라는 곳이 그냥 그렇게 딱 끊어버리기도 애매한 곳이야. 만약 바뀌었다면 뭐 연락을 한동안 좀 뭐 씹거나 그랬을 수도 있겠죠. 근데 솔로나라에서는 그럴 수 없으니까. 그리고 소울메이트를 꿈꾸고 운명적인 상대를 꿈꾸는 이런 분들은 제가 어떤 특징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이제 그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그 상대를 기대감에 맞춰서 생각하고 그래서 쉽게 상대가 운명이라고 생각하면 쉽게 빠지는 반면에 거기서 벗어나는 부분에 있어서 맞추려고 하지 않는다. 이제 거기서 벗어나면 이제 이별을 고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를 드렸는데, 그러니까 상대가 나와 다른 부분, 그런 부분들을 서로가 맞춰가야 된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조금 다른 관점을 가지고 있지. 그러니까 운명은 어쨌건 고정된 관념이잖아요. 고정된 세계관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상대는 나와 같은 마음. 그래서 이 상대의 행동은 내가 어떤 생각을 가질 때 저 행동을 할까를 생각하면서 저 행동은 마음이 없을 때 하는 행동이야. 이렇게 풀어가 버리는 부분이 있죠. 그걸 안 고치지. 그러니까 그 생각이 저 사람은 좀 다를 수도 있어. 저 사람은 지금은 이 상황에서 이러지만 나중에 달라질 수도 있어. 이런 사고보다는 저 사람은 나와 같은 사람 아니면 내가 예상했던 어떤 사람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행동은 어떤 마음일 거야 라고 답을 내려버리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더 서운하죠. 그래서 이게 수동 공격의 일환이었을 거라고 보고 두 번째는 이 결국 어쨌든 세 가지 이유가 겹쳤을 거라고 보는데 두 번째는 이게 맥락으로는 같은 이유예요. 내 마음대로 영철 씨가 안 움직이잖아요. 그러니까 영철 씨를 좀 마음대로 움직여 보려는 자기가 원하는 대로. 그러니까 이게 상대를 조종하려다 이런 뜻이 아니라 어쨌건 서로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야 되니까. 그러니까 영철 씨가 자기가 원하는 대로 안 움직이니까 그런 부분을 좀 자극하려는 그런 마음도 있었을 거라고 봐요. 그리고 또 소유욕이지. 그러니까 순자 씨가 소유욕이 강한 부분도 단순히 굉장히 안정적인 그런 애착이
아닐 가능성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관심 받고 싶고 사랑받고 싶다는 욕망이 강한 쪽에 가깝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 영철하고 순자의 공통점을 생각해 보면 둘 다 인정 욕구가 강한 부분이 있어요. 누구나 있지. 근데 이제 둘이 가지는 인정 욕구의 방향성이 좀 다른 것 같아. 영철 씨는 사람들을 좀 즐겁게 해주는 예의 바르고 착한 아이가 되고 싶다는 인정 욕구가 있고, 순자 씨는 이런 가족 울타리 안에서의 이 가족에게 관심을 받고 싶다라는 그런 관점이 좀 있거든요. 얼핏 보면 비슷한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둘 다 뭔가 사람들을 즐겁게 해주는 방식에 대해서 자기만의 갈고 닦은 게 있어. 그게 이제 영철 씨는 초등학교, 중학교 이 시절에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그런 퍼포먼스 같은 거, 그리고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이 밝은 미소, 그런 사회적인 모습, 누구와도 잘 지내는 것 같은. 하지만 영철 씨 내면에는 좀 무뚝뚝하고, 제가 10기 영철을 예시로 들었는데, 이 영철 씨는 10기 영철 씨 같은 사람이라고 생각해야 같이 연애하기가 쉬울 거다라는 얘기를 했던 게, 영철 씨 내면은 좀 무뚝뚝하고 좀 뭐 좋게 말하면 차분하고 착실한, 나는 이게 영철 씨의 굉장한 장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내가 영철 씨 영철 씨와 연애를 한다면, 나는 당연히 남자 좋아해요. 그게 영철 씨가 가지는 굉장히 큰 장점이라고 생각해요. 책임감도 거기서 나오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영철 씨는 어떻게 보면 이 사람이 선택을 한다면 굉장히 화려하고, 뭐 나아가서는 좀 난잡하게 살 수도 있는 정도의 뛰어난 외모잖아요. 물론 외모가 뛰어나다 그런 거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철 씨는 절대 자기 선을 안 넘을 사람이라고. 책임감이 있고, 그리고 반듯하게 사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 10기 영철님 같은 경우에도 10기 현숙님이 굉장히 신뢰하잖아요. 그런 부분을. 그리고 10기 영철님이 막 화려하고 이런 건 아니죠. 무뚝뚝하지만 그 중간중간 나오는 그런 센스들, 이 사람이 그런 부족한 부분들, 연애에 대해서 좀 서툰 부분들은 내가 뭐 가르쳐주면 되지, 약간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한단 말이에요. 10기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이 11기 영철님도 이게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사람, 반듯한 사람으로 커야 된다라는 교육을 잘 받은 친구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사람들 앞에서는 좀 보이고, 그리고 분위기도 좋게 만들고, 그러면서 사람 간에 하려고 하지만, 그게 어떻게 보면 이 영철이 가지고 있는 일종의 도덕관념이에요. 사람들을 즐겁게 해주고, 밝고, 그리고 자기의 책임을 다하는, 그게 이제 영철 씨가 가지는 책임감이죠. 순자 씨는 그런 사회적 책임감을 교육받지는 않았어요. 이런 가족 안에서 사랑받았지. 근데 그 사랑받는 과정에서 조금 더 사랑받고, 더 관심받고, 약간 이쪽에 조금 더 관심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 이상한가? 당연히 아니죠. 둘 다 뭐 그럴 수 있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이 가족 안에서의, 어떻게 보면 이 가족에게 사랑받는 방법이라고 생각하면 좀 보편적인 모습은 아닐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내면으로 들어가 보면 영철 씨는 차분하고 조용한 성격의 내면이 있고, 겉에는 인정을 받고, 거기에는 이제 일종의 초자하지. 겉에는 이제 그게 아마 부모겠죠. 부모로서 교육받은 사회적으로 반듯하면서도 유쾌한 사람이 되어라라는 껍질을 두르고 있는 거고, 순자 씨는 그 내면에는 영철 씨보다는 훨씬 더 통통 튀는 면이 있죠. 좀 더 감정적인 부분. 그게 어떻게 보면 어디로 튈지 모르는 그런, 어떻게 보면 순자 씨의 매력일 수도 있겠지만, 그게 내면에 있고, 겉에는 조금 더 관심 받고자 하는 좋은 사람으로서의 모습. 그러면 순자 씨는 단둘이 있을 때 어떻게 하고 싶겠어요? 그 알맹이를 서로가 주고받고 싶겠죠. 더 내면으로 진실을 주고받고 싶겠지. 그러면 감정적이고 막 자기 표현도 하고 이러면서 막 서로가 살갑고 막 티키타카가 되면서 막 되는 게 순자 씨의 더 내면 깊은 곳의 욕망이잖아요. 사람들이랑 있을 때는 착한 모습 그런 걸 하지만 내면은 훨씬 더 감정적이고, 어떻게 보면 사랑에 대한 열정이 있다고. 그런데 영철 씨의 내면 어때요? 사랑에 대한 열정이 없다는 게 아니라 영철 씨의 내면은 훨씬 차분한 사람이야. 좋게 말해서는 무게감 있는 사람이라고. 나쁘게 말하면 이렇게 막 살갑고 그런 사람은 아니지. 약간 지루할 면이 있을 수 있죠. 그러니까 그래서 내가 이 11기 영철 씨의 내면을 볼 때 10기 영철 씨처럼 봐야 된다는 게 그 포인트거든요. 그래서 이 단둘이 있을 때 영철 씨가 오히려 더 솔직해지는 면이거든요. 영철 씨는 더 솔직하게 순자 씨를 대하는 거예요. 근데 순자 씨가 봤을 때는 어때요? 이 사람이 나한테는 차갑게 대하네, 이렇게 돼버리는 거야. 순자 씨는 나와 이 사람이 같을 거라고 예상하고 있거든. 내 내면에는 영철 씨가 좋으니까 막 더 표현하고, 또 표현이 또 안 받아주면 또 질투도 나고, 뭐 질투가 날 수도 있고, 한편으로는 뭐 이런 막 수동 공격이 나올 정도로 이 사람이 좋아, 마음이 막 커지는데, 이 사람이 단둘이 있을 때 모습을 보니까 뭐야, 지금 나 안 좋아하는 거야? 겉으로 지금 연기한 거야?
근데 이거 서로가 마찬가지가 돼버리거든요. 서로가 그 내면의 모습이 너무 다른 사람들이다 보니까 그런 인정 욕구의 방향이 굉장히 다르게 어떻게 보면 훈련돼 왔었고,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이 처음에 만났을 때는 둘 다 서로가 매력으로 보이는데 그 내면으로 들어갈수록 너무 다른 거예요. 근데 이게 이 두 친구가 조금 더 연애를 많이 해보고, 그리고 좀 더 나이가 든 상태에서 만났다면, 꼭 연애를 많이 안 해봤어도 조금 더 이제 나이가 들면 인간에 대한 이해가 더 깊어질 수 있으니까, 그랬다면 나와 다르기 때문에 더 나에게 도움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을지도 모르는데, 나와 같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나와 다르네, 아니면 나와 같은 사람인데 저런 행동을 한다는 건 나를 안 좋아하는 거야 라고 오해를 해버릴 수 있는 부분이 있죠. 영철 씨가 외향적이면서 무뚝뚝한 게 이제 그런 포인트죠. 그래서 그 마지막 화에서 처음에 이제 순자 씨가 고양이를 보면서 고양이가 상팔자지 뭐 그런 말을 하거든요. 그때 순자 씨가 고민이 많다는 뜻이에요. 고양이는 뭐 고민 없이 저렇게, 물론 고양이는 고양이 나름대로의 고민이 있겠죠. 근데 그렇게 말을 한다는 건 내가 지금 고민이 많다는 얘기거든. 그 이유가 순자 씨가 봤을 때 영철 씨가 방송하냐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가식적이다. 다른 사람들이랑 있을 때는 막 화려하게 막 하고, 근데 나랑 단둘이 있을 때는 조용히 있고, 그냥 카메라 꺼지면 그냥 액션 안 하는 그런 것처럼 보이는 게 순자 씨 생각이고, 영철 씨 생각에서는 이 친구가 너무 막 이렇게 보여지는 거에 집중하는 거야. 둘이 있을 때는 이렇게 좀 마음을 나누고 이렇게 좀 차분하게 있어도 되잖아요. 그게 영철 씨의 생각인 거지. 원래 뭐 사람들도 없고 이런데 굳이 막 그렇게 오버할 필요 없지. 우리 그냥 가만히 차분하게 얘기 나누면서 이렇게 있읍시다가 이제 영철 씨의 생각이지. 다시 이제 차분하고 솔직한 우리의 모습으로 돌아갑시다가.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서로가 내면이 워낙 다르니까 서로가 방송하냐는 말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영철을 보는 순자는 어땠어요? 여럿이 있을 때 더 활기차 보인다고 하잖아요. 영철은 사람들을 즐겁게 해주고 싶은 책임감 있는 보수적인 청년이란 말이야. 막 어떻게 보면 막 열린 사고를 하고 융통성 있는 사람은 아니라고. 대가족 문화? 어른들에게 되게 이쁨 받는 반듯한 소년? 그런 소년이었죠, 영철 씨는. 순자 씨는 그런 형제들 사이에서 조금 더 돋보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는, 특히 애교 많은 딸이었겠죠?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소년과 딸이라는 건 차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영철 씨는 어떤 면에서는 이게 외모에 속으면 안 되는데 연애하기 좋은 타입이라기보다는 가족이 됐을 때 가족에 헌신할 수 있는 좋은 아빠 같은 사람에 더 가까운 내면을 가지고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업무적으로 최선을 다하고 그 안에서 이제 그 뭐 직장 상사든 후임이든 이렇게 즐겁고 더 열심히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프로토콜도 정말 성실하게 따르면서도 이런 거기 자기 책임감을 완수할 수 있는, 그리고 그걸 가족을 위해서 희생이라고 하면 또 희생을 할 수 있는. 왜냐면 영철 씨는 그게 순자 씨는 그냥 에너지를 얻는다라고 했지만 영철 씨가 꼭 그걸로 에너지를 얻는 사람은 아니거든.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에너지도 얻기도 하고 즐거워하기도 하지만 영철 씨는 영철 씨 나름대로 그 차분한 내면을 유지해야 되는 면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 부분을 또 이해를 해줘야 될 거라고. 그게 이제 영철 씨의 장점인데 그거를 이제 잘 모르고 접근하면 좀 실망을 할 수 있죠. 오해를 하고 실망을 할 수 있지. 그래서 순자 씨가 더 힘들었을 거예요. 왜냐면 영철 씨가 약간 나한테 소홀하다고 느껴질 수가 있거든요. 사람들 앞에서 이런 장기자랑 할 때도 화려하게 막 했잖아요. 어쨌든 그렇게 호불호가 갈린다 하더라도. 근데 그게 영철 씨가 막 둘이 있을 때도 재밌고 막 흥미롭고 막 유쾌한 말을 하고, 그리고 자기가 어떤 거 했을 때는 뭐 거기다 한 숟가락 더 얹어서 막 더 재밌는 말을 드립치고 그런 사람일 거라고 기대를 하는 거죠. 나를 좋아한다면 그럴 거라고. 그리고 나랑 좋아한다면 뭐 그런 퍼포먼스까지는 아니어도 그렇게 나를 즐겁게 해주는 일을 계속할 사람으로 착각한 거지. 그게 영철 씨의 내면은 아니거든요. 영철 씨의 어떻게 보면 일종의 욕망이지. 그리고 이거는 제가 이제 나중에 애착이랑 사랑 강의에서 조금 더 풀어나갈 얘기이긴 한데, 우리가 이제 어떤 사람한테 사랑에 빠지는 건 결국 부모를 닮은 사람이면서 결핍을 가진 사람을 만나서 마치 과거로 돌아가서 그거를 다시 그 시간을 보정하는, 그때 내가 하지 못했던 것을 보정하고자 하는 욕망에서부터 출발하는, 그래서 과거의 부모가 가진 혹은 부모가 나에게 준 그런 결핍을 그걸 가진 사람을 만나서 그거를 회복하려는 시도를 하는 그런 경우가 있다고 하는 이론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영철 씨랑 이 순자 씨를 볼 때 그 부분을 좀 봐야 돼요. 이게 서로가 너무 다른 내면을 가진 사람들이라는 거. 그래서 순자 씨가 뭐 영철 씨 밥 먹여주는 것도 마지막 데이트에서 이렇게 정숙 씨 오기 전에 이렇게 밥을 먹을 때도 이렇게 얘기를 나눌 때 뭐 꼬물아 하면서 먹여주거든요. 근데 왜 이렇게 민망하지? 근데 뭐 귀엽다고 좋다고 순자 씨는 말을 하죠. 둘 사이가 어쨌든 그러니까 순자 씨는 오해가 풀려서 이 사람이 다시 또 둘이 있을 땐 살갑고 막 다정하게 할 줄 알아. 그런데 그건 아니거든. 오히려 영철 씨는 순자 씨가 1대1의 관계고 내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이 사람 앞에서 내 내면이 드러나잖아요. 그게 솔직한 거잖아. 순자 씨는 그 모습이 자기에게 관심이 없는 사람에게서 나오는 태도라고 생각하죠. 근데 그럴 수도 있어. 이게 아무래도 어린 나이고 연애를 많이 안 해봤기 때문에 어린 나이의 남자들은 좋아하면 굉장히 막 오버하고 막 더 해주고 막 안절부절 못하고 그런 사람들이 많은 건 사실이거든. 근데 이제 영철 씨의 내면은 이제 그런 사람은 아닌 거죠. 그래서 단둘이 있을 때는 뭐 수줍다고 해야 될까요? 수줍고 부끄러운 원래의 영철이 나오죠. 그리고 이제 사람들 많은 데서 뭔가 이런 거에 대해서 미안하더라고 했을 때도 이제 영철 씨가 전혀 개의치 않습니다. 전혀 하는데 시선만 안 마주쳐. 이 뒤에 나중에 정숙 씨가 와가지고 얘기할 때 정숙 씨 눈 딱 보면서 얘기하는 거랑은 되게 대비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여기서도 순자 씨가 이제 어디 가고 싶은 건 있냐고 했을 때도 순자와 가고 싶은 곳 어디든. 그러니까 약간 순자 씨가 상용구로 그냥 영혼이 없이 말하는 것 같다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영철 씨는 쉽게 영철 씨가 이런 연애나 아니면 사회적으로 해야 되는 이런 멘트들을 몇 개를 장착하면 11기 영철님처럼 말을 하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 사람에게 즉각적으로 좋은 인상을 줄 수 있는 상용구를 많이 가지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굉장히 어떻게 보면 영철 씨가 좋은 사람으로서, 좋은 소년으로서 유쾌하게 노력을 해온 결과가 이런 상용구나 이렇게 다른 사람들을 즐겁게 해줄 수 있는 순간적인 멘트들을 많이 해서 이 사람이 굉장히 외향적이고 말을 잘하는 사람처럼 보이는 거지. 그것도 어떻게 보면 영철 씨가 가진 장점인데 그러니까 성격이 외향적이어도 이런 태도나 이런 게 외향적이지는 않은 사람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막 사람들을 만나서 에너지를 받아. 그런데 그렇게 막 사람들을 만나서 에너지를 받는 그 시간을 제대로 즐기지 못하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영철 씨는 이제 그걸 스스로가 노력해서 얻어낸 케이스죠. 그러니까 저 말이 영원히 담겨 있다기보다는 그 외운 상용구가 나오는 것처럼 보이는 순자 씨의 느낌이 틀린 건 아니에요. 근데 그게 이제 또 영철 씨구나라고 이해를 해야 되는 거지, 실은. 안 그러면 더 답답한 사람이 될 텐데. 영철 씨는 영철 씨대로 이렇게 사람을 대할 때 자기의 답답한 부분을 개선하고자 나름 노력을 한 결과니까. 그게 이제 성인이 된 영철 씨가 노력한 게 아니에요. 소년 시절부터 연습을 해서 온 거라고. 사람들을 즐겁게 해주고 싶고, 그러면서 또 좋은 소년이고 싶은 거기서부터 출발해서 여기까지 온 거니까. 그 부분을 좀 이해하고 영철 씨를 보면 조금 더 영철 씨의 장점이 많이 보였을 텐데, 이게 순자 씨가 이제 그런 걸 보기에는 이제 순자 씨가 보는 또래의 남자들은 실은 저런 케이스가 진짜 없거든요. 이제 아무래도 굉장히 이제 적극적이고 그리고 또 좋은 외향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이렇게 적극적인 사람들이 더 다가올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순자 씨가 막 또 적극적으로 다가가는 그런 타입도 아닌 것 같고 그러다 보면 남자들은 대체적으로 적극적이고 둘이 좀 알게 됐을 때 되게 막 대시를 하고 화려한 뭔가 멘트를 쳐왔을 거라고. 그러다가 좀 마음이 식었을 때 아니면 순자 씨가 너무 철벽을 칠 때 그때 영철 씨 같은 태도를 보였을 가능성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실은 그런 사람들은 저한테 그게 좋냐 나쁘냐고 물으면 뭐 나름의 장단점이 있습니다라고 말은 하긴 해야 되지만 좋지 않지. 그때는 확실히 순자 씨를 진실되게 대했다고 보기는 어렵죠.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면 순자 씨의 관점이 틀린가? 맞지. 그 사람들이 영철 씨처럼 행동했다면 순자 씨의 생각이 맞아요. 근데 영철 씨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거든. 실은 훨씬 더 진솔하고 좀 그런 계열의 사람인데 영철 씨의 이런 훌륭한 외모가 그런 부분들을 조금 가려. 영철 씨의 이런 뭐랄까 이게 단어가 조금 좀 중의적으로 들 수 있는데 중의적으로 듣지 마시고 영철 씨가 가진 그 보수적인 매력이 있거든요. 그리고 그게 주는 장점이 있어. 근데 그 장점을 보고 그 장점을 취하기에는 순자 씨는 아직 조금 연애를 아직은 조금 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열려있지는 않은 것 같아. 그거를 10기 현숙님은 본 거잖아요. 근데 10기 현숙님이랑 순자 씨를 생각하면 아무래도 좀 나이 차이도 좀 있고 좀 경험 차이가 있으니까 이제 순자 씨도 이렇게 하면서 영철 씨 같은 사람이 또 이런 부분에 있어서 훌륭하구나. 근데 나는 이런 부분에서 안 맞으니까 못 만나겠다라고 결론이 날 수도 있지. 그것도 뭐 맞는 말이에요. 나랑 뭐 내면이 이렇게 다르다면 못 만나는구나라고 생각될 수도 있겠죠. 근데 내면이 이렇구나. 그러면 내가 이 사람하고 이런 부분이 안 맞지만 뭐 맞춰가면서 내가 이런 부분 좀 리드하면서 만나봐야겠다. 이렇게 하면 이 사람만큼 또 솔직하고 진솔한 마음이 없지. 마음이 편해지고 이 사람이랑 있으면 이제 그런 식으로 접근하면 만날 수 있는 거고 뭐 누구보다 좋은 사람이 되는 거고 그런 부분들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이건 뭐 내 생각이 시청 소감이지 뭐. 그러니까 이게 순자 씨가 막 굉장히 뭐 이기적인 모습을 보였다, 막 내로남불을 보였다 생각하기에는 실은 순자 씨가 영철 씨의 이런 내면을 꿰뚫기에는 순자 씨가 아직은 좀 경험이 많지 않았을 거잖아요. 이게 쉽게 안 보인다고. 그리고 영철 씨가 주는 이 외적인 그런 인상과 약간 매칭이 안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순자 씨는 오해를 할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오해가 되니까 마음대로 안 되고 답답하고 그러다 보니까 뭔가를 하려고 하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영철 씨와의 이런 사이에서 조금 그런 보기에 좀 불편할 수 있는 그런 태도들이 나오지 않았을까 이제 그런 생각들을 좀 하면서 봤어요. 그래도 어쨌건 뭐 결과가 나왔죠. 마지막에 이제 서로를 선택을 했는데 이 두 분은 이제 그 솔로 나래가 길어졌다면 오히려 선택을 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더 크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은 좀 들어요. 그러니까 영철 씨는 어쨌건 굉장히 노력하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제 우선순위가 나보다는 단체야. 만약 가족이 생기면 나보다 가족일 수는 있겠죠. 그런데 나보다 가족이라는 그 부분에 있어서 아내보다 자식들일 가능성이 있죠. 물론 아내를 사랑하겠지. 아내를 너무너무 사랑하고 아내한테도 헌신하기. 나보다 아내지. 그런데 아내는 나와 어떻게 보면 한 팀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이해해 주겠지라고 생각하면서 아내와 내가 함께 갈 수 있는 방향을 하면서 최선을 다하는 약간 그런 사랑 성향의 사람일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부분을 존경하는 아내는 좋은데 그 부분을 서운하게 생각하는 아내 입장에서는 또 싫을 수 있고 이제 뭐 그런 일들이 벌어지죠. 솔로 나라에서도 약간 그런 일들이 좀 있다 보니까 이게 순자 씨가 영철 씨가 나한테 잘하고 진심이구나라는 걸 느껴도 이게 시간이 지날수록 조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이 생겨나지 않았을까? 뭐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이게 이 두 분이 조금 더 경험을 했다면, 그러니까 근데 영철 씨가 만약 경험을 해가지고 더 이렇게 막 센스 있는 대화를 하고 여성의 막 그런 마음을 흔드는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면 나는 영철 씨가 가진 매력을 줄이는 거라고 생각해. 그러니까 가진 장점을 좀 소비하는 거라고 생각은 하긴 하거든요. 그러면 영철 씨의 지금 이대로의 장점을 이해해 줄 수 있는 사람을 만나야 되는 건데, 이제 그러기에는 조금 더 순자 씨한테 인생의 시간이, 영철 씨와 보내는 시간이 아니라, 인생의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하지 않았을까? 뭐 그런 생각을 하면서 봤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 나는 솔로 11기 몇 편 더 다루면서 우리 이제 시청한 소감을 또 얘기를 해보자고요. 그러면 봐주셔서 감사하고 저는 다음 시간에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